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섭주원 포지션 월드컵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은 2023년 3월 9일 오후 2시 6분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WBC가 하고 있는 날인데요. 축구 유튜버지만 야구에도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만큼 열심히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K리그 1, 2에서 최근 가장 잘하는 중앙 미드필더에 관련해서 이제 포지션 월드컵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도 그렇고 이 앞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월드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지션에 관한 분쟁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언제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각 팀의 모든 선수를 넣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현대 이규성 그리고 대구FC의 이용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규성은 정말 울산현대에서 정말 많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고 이 2.5선에서 박용호 원두재가 아닌 박용호 이규성 이 두 명의 조합 내지는 원두재 이규성이라는 조합이 조금 더 이 울산의 핵심 중원 조합으로 자리 잡게 만든 아주 그만큼 좋은 폼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이규성인데요. 제차적인 탈압박 능력도 너무나 좋고 이후에 지난해 수원전에서 때려줬던 그 중거리라던가 이런 순간적인 센스들이 너무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볼 전개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울산현대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반면 이용래는 정말 취업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이 대구FC에서 플레잉 코치로 데려왔음에도 정말 큰 역할을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역할을 좀 맡아주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대구의 투미들에서 세라토 선수가 들어오면서 출전 시간은 많이 꽤 줄어들겠지만 지난해만 해도 36경기를 뛰었습니다. 출전 시간은 대략 한 1,500분 정도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용래는 지난해까지도 정말 이 대구라는 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줬던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건 최근 폼 기준으로 보면 이규성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백승호와 구본철입니다. 이거는 많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하는데요. 구본철도 정말 좋은 선수고 정말 다양한 능력 가지고 있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승선할 확률이 있는 그런 정말 유망한 자원이고 정말 좋은 선수지만 백승호는 월드컵에서도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백승호의 모습이 그 브라질전에서의 뭔가 틀을 깨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이 정확하게 한 자리를 정해주면 좋겠지만 전북에서는 3선, 2.5선 여러 가지 이 미드필더 자리에서의 포지션을 오가고 있으면서 본인이 어느 하나에 딱 적응을 해서 그 포지션에만 딱 박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본인의 어떤 포지셔닝이나 이런 플레이들에 애를 먹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좀 최근의 백승호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백승호 선수의 최근 폼이 너무나 좋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백승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남의 유헤이 그리고 맹성웅입니다. 이게 맹성웅이 너무나 좋은 선수라서 이 유헤이가 지금 나온 게 살짝 아깝기는 한데요. 유헤이는 정말 이 전남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볼 순환 이런 것들에서 정말 K리그2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K리그1에서 영입설이 났을 정도로 유헤이 선수는 정말 많은 구단들이 탐내하는 자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전남에서 올해도 남아서 아마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맹성홍은 이 완벽한 주전급 미드필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전급 미드필더가 아님에도 경기에 나왔을 때 맹성홍을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말 이 선수 역시 경기 내 영향력이 상당히 좋은 안정적인 자원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선수 모두 좋은 선수라서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될지 좀 살짝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K리그2 쿼터 16강까지는 유헤이 선수가 좀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맹성 선수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어차피 제가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맹성 선수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유헤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헤이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권순영과 장윤호입니다.
권순영은 뭐 성남의 사실 뭐 성남의 아이콘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성남에 합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장단에 합류해서 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만들어 갔었는데요. 팀의 안 좋은 성적에서 강등까지 가는 그 과정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성남이라는 팀의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입니다. 반면에 장윤호는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참 이 전북 팬들에게 약간은 애증의 개념인지 아니면 참 안타까움의 개념인지가 살짝 좀 제가 그 전북 팬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이거 기록이 제대로 나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장윤호는 이 이랜드에서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또 괜찮았구나 라고 하다가도 아쉬운 모습이 후반기에 좀 나온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기존에 기대하던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까지 데려가서 정말 이 군 특례까지 받으면서 이 주목했던 어떤 그런 유망주의 레벨에서는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 뭐 득점도 기록하는 등 그래도 괜찮은 그리고 또 살아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성남의 7번 권순영 그리고 김포의 7번 장윤호는 모두 또 이번 시즌에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살짝 기대가 되는 자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르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요. 저는 그래도 주장 완장을 차고 활약을 했던 권순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진현과 윤빛가람입니다. 이진현은 정말 대전의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축구에 눈을 뜬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대전이 또 승격이라는 본인들이 염원하던 결과를 낳는데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윤빛가람은 지난해 제주에서는 많은 출전 시간 가져가지 못했지만 올해 수원 FC에서는 주장 완장까지 달면서 또 더 많은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로 올해에도 또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 활약이 너무나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기아 바르샤바라는 좋은 팀까지 한번 노크를 해볼 정도로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또 시즌을 치렀던 만큼 이 지난 시즌의 폼만 놓고 비교해보면 K리그2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진현이 정말 저는 우위에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빛가람도 너무나 좋은 선수고 네임밸류도 높고 이 정말 해준 게 많은 선수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진현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츠바사 그리고 보야니치입니다. 츠바사는 이 이랜드에서 정말 또 기대를 여전히 받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츠바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뛰던 시간이 좀 길었고 그 뭐라고 좀 할까요? 대구에서 꽤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4시즌 정도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18, 19, 20, 21 네, 이제 4시즌 정도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츠바사 같은 경우에는 이 K리그2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활약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보야니치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는 발부상 때문에 아직 K리그1에 출전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또 생각을 해보면 보야니치라는 선수가 지난 기간 동안 이 스웨덴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야니치를 뽑으면 이 약간 울산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선택하는 데에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좀 고민이 되는데 츠바사가 사실 그 개막전에서는 꽤 괜찮았습니다. 이 개막전에서는 본인이 또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하면서 이제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이 경기 물론 패배를 하긴 했지만 팀 내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츠바사 좋은 선수인데 저는 또 스웨덴에서 종활약 보여줬던
보야니치로 가기엔 K리그 1, 2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저는 이거 치바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재와 김종우. 저는 이것도 참 어려운데 두 선수 모두 이제 지난해 K리그 2에 있었고 김종우는 이제 K리그 1을 올라왔지만 여전히 장성재는 K리그 2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 광주의 승격 과정에서 김종우 선수가 뭐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할 만한 포메이션을 갖고 있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얘기를 하기가 살짝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김종우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본 이 3월 9일까지 기준으로는 두 경기에 이제 다 나와줬는데 이 장성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우 선수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모와 장혁진입니다. 포항의 이승모 그리고 충북 청주의 장혁진인데요. 포항의 이승모는 현재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부상이 너무나 컸고 그게 제 기억상 아마 최종전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 골절이라는 게 흔히들 일어나는 이 일반인도 많이들 겪는 많이들이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찾아보는 게 어렵지만은 않은 부상이라서 그래서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복귀하는데 정말 또 오래 걸리는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승모라는 선수가 가진 포텐셜에 비해 포항의 구단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승모 선수가 또 온전히 성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가진 게 많은 선수고 제로톱으로 서도 될 만큼 또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장혁진은 뭐 지난해 수원FC에 있다가 이제는 충북 청주로 합류를 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사실 뭐 중미보다도 공미, 중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겠고 이승모 선수도 사실 수미나 중미 왔다 갔다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선수를 뽑을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거는 또 이승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또 온전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승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진과 이순민. 이광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경기를 뛰지 못하는 또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많은 경남 팬분들도 아시는 바로는 이제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후에 치러질 경남의 여러 경기들에서 좀 또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에서 정말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준 선수가 이광진 선수고 팀의 또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광진이 지난해에도 정말 또 좋은 활약 보여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반면에 이순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광주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 우리 MC 위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광진도 정말 좋은 활약했지만 또 승격으로 이끈 이 이순민의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 이 K리그 1에 와서도 본인의 능력을 온전히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광진도 정말 좋은 선수지만 저는 이순민의 어떤 그 경기력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서 이순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과 박세직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이명재 파트너로서 경기를 많이 뛰겠다 싶었지만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의 통째로 좀 날리게 됐고요. 박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충남 아산에서 올해는 주장 완장까지 찰 정도로 또 이제 상당히 또 좋은 활약을 기대할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9년생 정말 이 나이도 똑같고 이 베테랑들의 어떤 또 모습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박세직도 인천에서 활약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뭐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던 또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궁화에 입대를 한 이후에 아산 무궁화에 입대를 한 이후에 또 이제 인천에서 다시 한번 충남 아산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참 사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이 K리그 2 쿼터라고 하기보다는 지난해 좀 더 꾸준히 뛰어주면서 팀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끼쳤고 올해는 주장 완장을 잘 박세식 선수를 뽑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름 선수도 또 좋은 경기력 또 빨리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다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박세식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유준수와 조수철입니다. 사실 유준수는 수비수나 뭐 수비형 미드필더에 좀 더 가까운 자원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거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 유준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넣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냐, 뭐 유준수를 좀 더 내린 포지션 월드컵에 넣고 누구를 뭐 김영남이나 뭐 이런 선수를 올리는 게 낫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좀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신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준수는 뭐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안산 그리너스에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부상도 있었고 하면서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유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제 기억상으로는 지난해 아마 그 부상이 초반에 있었나요?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충남 아산에서 뛰다가 이제 개막전이었죠. 개막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주장 완장을 차고도 이제 일정 기간은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조수철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조수철은 이 부천이라는 팀에게 상당히 또 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천에서 떠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천 FC로 와서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천을 위해서 또 활약을 해줬고 주장으로서도 활약을 해준 만큼 상당히 이 조수철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또 지난해에는 많이 뛰지 못했던 유준수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뛴 조수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규와 한찬입니다. 자, 전북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또 이제 벤투 감독도 상당히 좋게 평가했던 김진규, 상당히 좋은 공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앞으로가 조금 더 많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전북이라는 팀에서 충분히 또 버틸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게 아무래도 또 이 선수를 판단하는데 또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한찬이는 처음의 기대보다는 약간은 아직 아주 많이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선수 모두 97인데 한찬이는 일단 군 제대를 하면서 커리어에는 약간 여유가 생긴 상황이기는 한데요. 한찬이라는 선수를 뭐 조금 더 아직은 많이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사실 처음에 저는 한찬이에 대해 상당히 좀 기대를 했거든요. 발전하는 모습이 많았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한 모습이고 아직 발전할 많은 또 갭이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선수지만 아직 김진규의 폼까지 따라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김진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현과 박종우입니다. 김준현 같은 경우에는 또 부천의 중앙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요. 박종우 선수 역시 이 부산이라는 팀의 이 경기 내에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박종우도 꽤 오랜 베테랑이라서 뭐 섣불리 말하기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사실 박종우라는 선수의 존재가 그 존재만으로도 이 부산 아이파크라는 팀에 가져다 주는 게 정말 많잖아요. 이 올해 잔류하는 과정도 상당히 드라마틱했고 상당히 또 여러 방면에서 부산이라는 팀에게 애정을 또 보여주는 시간이 길었는데,
저는 이걸 솔직히 최근 폼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김준영을 뽑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종호도 정말 좋은 선수가 하지만 이건 김준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리바예프 그리고 고승범입니다. 알리바예프는 또 최용수 감독의 애제자죠. 우즈벡 이 타슈켄트에서 뛰다가 최용수 감독의 부름하에 이제 강원FC로 합류를 하게 됐고 나와서 이 울산현대전에서 처음으로 또 강원에 데뷔를 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고승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김천에서도 활약이 좋았고 벤투호에서도 정말 활약이 좋았던 그런 선수라서 정말 이 지금 수원의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해도 전혀 좀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고승범이라는 선수가 수원의 중원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고승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민과 정호연입니다. 저는 정호연 선수도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창민 선수도 정말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선수고, 제주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정호연은 K리그2에서도 충분히 체급이 통했던, 정말 그만큼 또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 보여줬던 선수라서, 정호연 선수는 지난해 K리그2에서 또 광주가 발견한 또 하나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창민은 뭐 오랜 기간 이 제주에서 상당히 또 좋은 또 활약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는데요. 저는 정호연 선수 정말 좋아하지만 이건 이창민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 마지막은 김정민과 윤용호인데요. 참 평가하기 어려운 두 명의 선수들인데 윤용호는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이 선수가 어떻다 저떻다 뭐 좀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선수입니다. 뭐 제가 이 윤용호가 K3에서 뛰던 경기들을 다 확인한 게 아니고 해서 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윤용호가 사실 아예 중앙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조금 더 윗선에서 뛰면서 경기를 보여주고 내지는 정말 윙어 자리에서도 뛰었던 그런 상황이라 중미에 두는 게 살짝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김포가 아닌 이 천안에서는 그래도 이 중앙 방면에서 좀 활동을 해주면서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김정민은 정말 아쉬운 선수입니다. 저는 김정민이 정말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김정민이라는 선수가 제 예상대로만 성장을 했어도 이미 이 유럽의 한 준척급 리그에서는 활약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정말 아쉽게도 제가 기대했던 만큼 성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아쉬운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참 아쉬운데 잘 커주기만을 좀 바라도록 하겠고 그래도 이거는 김정민을 뽑기보다는 윤용호를 뽑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윤용호 가도록 했고요. 자, 이제 16강입니다.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 김중규, 백승호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UA와 조수철. 저 이거 UA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민과 이규성. 저는 이건 이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고승범과 추가사. 고승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과 김종우. 이거 살짝 어려운데 사실 지난해나 올해나 굉장히 부천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김준영이라서 이건 좀 섣불리 고르기가 좀 애매하고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소신껏 김준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우성이 벌써부터 좀 들리는 기분인데 다음 박세직과 권순영. 저는 이건 박세직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윤용호와 이승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영과 이창민.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이진영과 이창민이면 이거 진짜 좀 저에게는 좀 많이 어려운 선택인데 이것도 좀 시청자분들끼리 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16강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네요. 저는 이진영과 이창민 중에는 네. 저는 그래도 지난해 K리그 1에서 활약했던 이창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8강입니다. 김준영과 유해이. 저는 이건 경기 영향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유해이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규성과 박세직, 이규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호와 고승범. 와 이것도 진짜 어려운데요. 와 이것도 정말 어려운데 사실 이 두 명 선수의 맞대결이 이 2라운드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 전북과 수원의 경기 이제 1대1로 비긴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이제 이 경기 평점을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소파스코 보니까 백승호 6.9, 고승범 7.5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는 백승호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선수고 정말 이 실력만큼은 밀리지 않는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하나 자리를 좀 잘 잡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본인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느 하나 자리를 못 잡아서 좀 애매하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에서는 본인이 좀 발전하길 바라겠고 저는 이건 고승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승우와 이창민. 저는 이거 이창민 가도록 하겠고요. 4강입니다. 이규성, 이창민, 이규성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승우 유해이와 고승범이군요. 유해이와 고승범. 저는 이거 고승범 가도록 하겠고 이규성과 고승범. 저는 이건 이규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 중앙 미드필더 부분 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만약에 봐주셨다면, 그럼에도 봐주셨다면 정말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여기 비밀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또 함께 저와 함께 또 컨텐츠 함께 만들어가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 중앙 미드필더 부분 이규성 선수가 우승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